오늘 영상에서는 부화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버터 교육과정에 사용할 부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판재가 있고 여기 이렇게 메탈 글레이드 저항이 있습니다. 이 메탈 글레이드 저항은 여기 사양에 보시는 것처럼 60W 사양이고요. 저항값은 1.936kΩ입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20V에 대해서 이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은 25W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동일한 메탈 글레이드 저항이 현재 1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하나의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이 25W니까 총 300W를 부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알루미늄 판재를 준비한 이유는, 자, 이 저항이 전격 전력이 60W로 꽤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25W를 그냥 연결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한 열을 빼주기 위한 용도로 여기 알루미늄 판재를 방열판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팬을 연결해 가지고 방열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60W급 저항에 25W를 소모하게 하면은 얼만큼의 열이 날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악어 집게에서 지금 220V를 연결해 줄 거고요. 카메라 상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좌측에 AC 파워 소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파워를 켜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워를 이제 켰습니다. 여기서 열이 바로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온도가 바로 올라가고 있는 게 관찰이 되죠. 35도. 이렇게 60W의 전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W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하면은 열이 금세 나기 시작하고 여기 쭉쭉쭉 올라갑니다. 이거를 아무런 어떠한 방열 대책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은 뭐 자체 실험을 하다가 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저항도 우리가 방열을 해줘야 됩니다. 50도.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이 저항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는 거는 되게 뭐랄까요, 이 저항 입장에서는 되게 풍족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방열이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제품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반드시 방열이 필요합니다. 뭐 이쪽에는 벌써 73도, 75도, 뭐 이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간 것을 관찰할 수가 있네요. 요게 요런 저항이 PCB에서 사용이 되면은 막 170도, 180도 이렇게까지 쭉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PCB의 납까지 녹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겠죠. PCB도 고장이 날 거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92도, 93도. 혹시 몰라서 살짝 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도. 전원을 연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항의 온도가 100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저항 자체는 지금 온도가 더 올라가서 뭐 한 200도까지 올라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시트랑 이렇게 같이 구분해 보면은. 근데 이렇게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이 저항은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기의 저항값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션트 저항 같은 경우는 그 온도 특성이 좀 우수한 편인데, 이러한 단순 저항은 온도 특성이 올바르지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어떤 실험도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저항값이 그대로 있어줘야 내가 맨 처음에 설계한 테스트대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 125도. 여기서 또 놔두면은 온도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는 그만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요 방열판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게요. 이제 어떻게 될지. 물론 여기에 지금 뭐 어떤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여기서 저항에서 생기는 열이 저 방열판으로 같이 빠지겠죠? 온도가 갑자기 막 많이, 여기는 아까 막 120도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금세 많이 감소했죠? 요 방열판을 통해 요 방열판이랑 이 저항의 케이스를 고정을 하면은 이 열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잠깐 임시로 제가 힘으로 누르고 있다 보니까 95도, 3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항도 전격을 선정하거나 하실 때 딱 저항이 뭐 2W라고 해가지고 그 저항이 2W를 다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방열판도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저항의 열이 살짝 이 악어 집게까지도 연결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지금 볼 수가 있죠. 이 저항에 220V를 연결한 상태에서 저항의 온도를 측정해 본 상태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지금 판재가 동일하게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이쪽이 많이 달아올랐네요. 저항 실험을 하면서. 저항 여기다가 이렇게 6개씩 고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220V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내가 인버터를 테스트할 때 각각의 저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온오프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이제 그거를 뭐 예전에 로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케이스에서 토글 스위치를 하나씩 껐다 켰다를 해주면은 이제 단계별로 부하를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저항들을 이 알루미늄 판재에 고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작은 크기의 PCB를 하나 떠가지고 그 PCB에 토글 스위치를 고정을 하고 각각의 저항들이랑 연결을 하고 외부에 220V를 끌어와서 그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온오프만 해주면은 내가 총 약 300W에 달하는 전력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우리 키캐드를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키캐드를 활용을 하면은 결국 PCB를 설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PCB를 설계를 한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토글 스위치 그 보드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구 파일을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캐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A4 용지 같은 걸로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 내가 사용한 어떤 기구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뚫어주면은 나중에 동일한 부하를 제작을 하면은 층으로 쌓아서 올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키캐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키캐드를 이용해서 캐드 파일을 작성한 상태이고요. 한번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아까 그 알루미늄 판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테두리를 그려놓은 상태이고요. 나중에 판재에다가 적당한 서포트를 이용해서 발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 용도로 여기에 홀을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는 PCB를 발주할 영역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로는 외부에서 연결하는 커넥터, 그리고 6개의 토글 스위치, 그리고 저항과 연결해야 할 그 커넥터를 연결했습니다. 여기 H3이랑 H4는 PCB에 부품을 연결할 그 서포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드를 똑같이 두 장을 제작을 하면은 아까 보셨던 알루미늄 판재 두 개에다가 저항을 6개씩 고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거를 PCB에서 한번 띄워볼게요. 자, PCB에서 띄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아까 보셨던 6개의 저항이죠. 얘네들을 이런 용도에 이제 적당하게 위치를 시킬 건데, 이렇게 키캐드를 이용해서 도면 파일을 대략적으로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은 게, 그냥 눈대중으로 구멍을 뚫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조금 더 보기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똑같은 부하 두 개를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준된 캐드 파일이 있으면은 작업하기도 훨씬 용이할 거예요. 자, 이거는 알루미늄 판재를 이제 받쳐주기 위한 발판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나중에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4개의 핀이 연결된 커넥터를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외부에서 연결을 해야 하는 220V가 필요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220V를 끌고 와야 되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PCB 설계까지 끝이 난 거죠. 우리가 PCB 발주에 활용할 영역은 이 영역만 발주를 할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알루미늄 판재에 어떤 기구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표시한 영역들을 활용을 해서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면은 여기에 이 십자 여기 부분을 활용하면은 어떤 샌더 펀치를 용이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 홀 작업한 이 부분도 실크 스크린 영역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경계점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요 A4 용지로 출력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알루미늄 판재에 한번 다시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요게 방금 티켓 파일을 이용해서 설계했던 파일이고요. 여기 사이즈가 살짝 초과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좌우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이 가로가 240mm이고 세로가 210이거든요. 세로 사이즈는 A4랑 거의 딱 맞는 사이즈죠. 자, 요거를 알루미늄 판재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표시한 이런 부분들의 이 교차점 있잖아요. 여기다가 센터 펀치를 이용해서 뒤로 뻥뻥뻥뻥뻥뻥 뚫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뚫어주면은 이러한 저항들을 이 위치에 맞게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고정을 해주면은 나중에 딱 알맞게 자기 자리에 맞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PCB 발주해서 여기 영역에 PCB를 이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동일하게 제작한 이 판재를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은 300W에 대해서 전원 장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키캐드를 응용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실 수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여기 발주한 PCB가 들어오면은 가공을 하는 거, 그리고 부하를 제작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